지금 우리가 메인 화면에서 메뉴 화면을 띄우는 것까지 같이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메뉴 화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 화면에 화면 레이아웃을 먼저 만들어 봐야겠죠. 액티비티 메뉴.xml 쪽으로 가서요. 자, 여기는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네요. 그죠? 처음에 아무것도 추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되고요.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버튼을 화면 가운데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버튼에 보여지는 글자는 돌아가기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돌아가기라고 하는 버튼의 아이디는 버튼 2로 돼 있어요. 근데 꼭 버튼 2라고 하는 걸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activity main.xml에 버튼이라고 아이디가 있는데 아이디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유한 값이어야 되죠. 근데 이 우리가 요 activity main.xml과 activity menu.xml은 서로 따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얘도 버튼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아이디를 버튼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버튼으로 바꾸고 이제 메뉴 액티비티.java 쪽으로 가보죠. 그리고 여기다가 자, 우리 메인 액티비티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버튼을 찾아줍니다. find view by id r.id. 버튼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이 메뉴 액티비티에서 인플레이션 다시 말하면 화면 레이아웃을 메모리에 객체화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메모리에 실제 버튼으로 만들어준 자 그게 액티비티 메뉴.xml을 대상으로 한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버튼은 어쨌든 이 파일 안에서는 고유한 정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버튼 set on click listener, new on click listener 자 이렇게 하고 버튼이 클릭됐을 때 on click이라고 하는 게 호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자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finish라고 하면 이 화면이 없어져요. 근데 실제로 이제 안드로이드에서는 화면이 하나 실행되고 그 화면에서 자기 자신을 없애지 않고 새로운 화면을 띄우면 이전 화면은 그 밑에 깔려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메인 액티비티 위에 지금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피니쉬라고 해서 메뉴 액티비티를 없애버리면 이전에 보였던 메뉴 액티비티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피니쉬라고 하는 걸 하면 되는데 피니쉬라고 하는 걸 하기 전에 인텐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 봅니다. 자, new intent라고 만들고요. intent의 생성자에는 아무것도 지금 넣지 않았죠. 그 다음에 엔터를 치고요. intent.put extra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엑스트라 뭐예요? 우리 영화에서 보면 주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겠죠? 조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부가 데이터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인텐트에다가 엑스트라 데이터 다시 말하면 부가 데이터라고 하는 걸 집어넣게 되면 인텐트를 통해서 다른 액티비티로 데이터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이 인텐트 자체는 우리가 인텐트를 스타트 액티비티나 스타트 액티비티 포 리절트로 하게 되면 시스템 쪽으로 해서 다른 액티비티까지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엑스트라라고 하는 걸 넣어서 다른 액티비티로 데이터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자 name이라고 넣고요. 그다음에 mic라고 넣으면 name이라고 하는 키 값으로 mic라는 값을 밸류 값을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이제 다른 쪽에서 이거를 빼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넣고 빼는 그런 기본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finish라고 하는 걸 호출했고요. 그다음에 intent를 만들어서 그 안에 put extra를 넣었죠. 자, 마지막으로는 여기다가 set result라고 해서 자, 여기다가 201 이렇게 넣어볼까요? 숫자 넣고 그다음에 intent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이제 응답 코드가 돼요. 200이 아닌 200으로 할까요? 자, 그래서 자, 200이라고 하는 숫자 코드를 넣으면 이게 응답 코드라고 해서 자, 돌아갈 때 코드가 자,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쪽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2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정상 코드 뭐 이렇게 구분하고 싶다면 자, 요 액티비티 안에 result ok라고 하는 상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넣어도 이게 마이너스 1로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요걸로 넣어도 자, 정상 응답으로 자, 메인 액티비티에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면 어쨌든 이렇게 해서 set result로 해서 intent라고 하는 거를 메인 액티비티 쪽으로 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했다라고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전달한 데이터를 받는 기능이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메인 액티비티 쪽으로 한번 가보죠. 이렇게 가서 자, onCreate 바깥쪽에다가 공간을 만들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override method 그 다음에 자 여기 가보면 on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밑으로 좀 더 내려가 볼까요?
자, onActivity result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OK 눌러서 재정의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onActivity result라고 하는 거는 언제 호출이 되냐면, 자, on으로 시작하는 거는 지금까지 쭉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호출하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면 자동으로 호출되죠. 그래서 이거는 메뉴 액티비티에서 다시 메인 액티비티로 돌아올 때 얘가 자동으로 호출돼요. 그리고 파라미터를 보면 리퀘스트 코드, 요청 코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메뉴 액티비티를 띄울 때 100일 코드를 넘겼죠. 그게 그대로 다시 돌아와요. 그 다음에 리절트 코드는, 자, 이쪽에서 리절트 코드라고 해서 이렇게 넣어줬는데 실제는 -1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200이라든가 이런 숫자 코드를 직접 넣으셔도 돼요. 그게 전달되고요. 세 번째는 인텐트라고 하는 객체가 전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텐트 객체가 여기는 데이터라고 되어 있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if라고 해서요, 리퀘스트 코드라고 하는 거를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0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보냈던 100일 코드가 같은 거니까 메뉴 액티비티 쪽에서 넘어온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화면이 메뉴 액티비티 말고 또 추가될 수 있겠죠. 그러면 화면마다 다른 요청 코드를 보내고 결과를 여기서 받으면 이 요청 코드를 이용해서 어떤 화면인지 구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토스트 메시지로 받은 데이터를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인텐트 객체가 있죠. 그래서 인텐트가 일단 널인지는 일반적으로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if라고 해서요, 데이터라고 하는 게 널이 아니면, 자, 널인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어쨌든 널이 아니라고 하면, 자, 데이터에서 get string extra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put extra로 데이터를 집어넣었죠. 그러면 get extra로 뺄 수가 있는데 그건 타입별로 해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문자를 넣었으면 get string extra가 되겠죠. 여기다가 mic라고 하는, 자, 키 값을 넣으면, 마이크가 아니죠, name이라고 하는 키 값을 넣었죠. 자, 여기 보면 name이 mic다 이렇게 넣었죠. 그러니까 name이 키 값이 되고요. 그 키 값을 넣으면 왼쪽으로 mic라고 하는 글자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string name으로 받아줍니다. 자, 그러면 이 name이라고 하는 것도 값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if name이라고 하는 게 널이 아니면 이렇게 널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자, toast.make text 토스트 메시지 하나 띄워봅니다. 자, 여기다가 자, this 되나요? 자, this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this는 여기서 액티비티를 가리키는데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컨텍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this라고 넣을 수 있는 거죠. 자, this라고 넣고요. 그 다음에 또는 get application context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다가 응답으로 받은 데이터 땡땡 이렇게 하고요. name이라고 넣어봅니다. 그 다음에 toast.length.long이라고 넣고요. 마지막에 show 이렇게 해봅니다. 자, 토스트 메시지를 하나 띄운 게 되겠죠. 자, 응답으로 데이터를 받았을 경우에 자, 이렇게 넣는다라고 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우리가 자, 이 메뉴 액티비티를 띄울 때도 데이터를 전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인텐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메뉴 액티비티 띄울 때 여기 인텐트에다가 put extra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몇 번 더 해볼 거기 때문에 해보면서 여러분이 익숙해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 만들었고요.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앱을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앱을 실행을 해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보겠습니다. 메뉴 화면 띄우기. 자, 그러면 메뉴 화면에 이제 버튼이 넣었기 때문에 버튼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돌아가기 버튼 누르면 자, 응답으로 받은 데이터 마이크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토스트 메시지가 아니라 화면에다가 표시를 하거나 할 수 있고요. 얘기한 것처럼 메뉴 화면 띄우기 했을 때 이쪽으로도 데이터를 전달해서 여기다가 화면에 데이터를 표시할 수도 있겠죠. 자, 어떤 걸 만든 건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앱을 만들 때는 화면이 하나만 이렇게 추가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추가가 되니까 각각의 화면을 여러 개로 만들어서 추가를 한 다음에 이렇게 인텐트를 이용해서 띄우고 다시 이전 화면으로 돌아오는 기능 여러분이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다 보면 이제 인텐트라고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이 인텐트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라고 해서 우리가 화면에 대한 게 액티비티로 되어 있죠. 그리고 화면이 없는 걸 이제 서비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메시지를 서로 간에 전달할 수 있는 게 자, 브로드캐스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자, 브로드캐스트로 보내진 인텐트를 받을 수 있는 거, 어떤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거를 브로드캐스트 수신자, 즉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라고 하는데 그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 간에 데이터를 전달하거나 할 수 있는 거,
그게 인텐트 객체가 돼요. 그래서 인텐트가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텐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